자, 그러면 이제는 퇴적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적암이란 퇴적물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의미합니다. 바다나 호수 바닥과 같이 낮은 곳에서 이런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고 다져지고 또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퇴적암의 특징은요. 종류나 크기가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성된 평행한 줄무늬.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층리라고 표현합니다. 층리. 자, 층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 살았던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뭐라 부르느냐? 그렇죠.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화석. 그래서 층리와 화석이 발견되는 암석은 퇴적암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퇴적암의 종류 교과서에 나온 만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만들어졌는데요. 자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건 역암이 됩니다. 무슨 암? 역암이요. 역암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모래로만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진 거. 요거는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사암. 자, 그 다음에 진흙으로 만들어졌다. 자, 이거는요. 영어예요. 어쩌면 영어가 아닐 수도 있네요. shale. shale이라고 합니다. 자, 외래어예요. 예, shale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산호 껍데기, 조개 껍데기. 자, 요런 것들이 석회질 물질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산호나 조개 껍데기와 같은 석회질 물질로 이루어진 생물의 유해. 요것들이 쌓이거나 또는 걔네들이 물에 녹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성분이 가라앉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뭐라 부르느냐? 힌트는 다 석회물질, 석회물질이에요. 석회암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암? 석회암. 자, 그래서 여감사암, 쉐일, 석회암까지를 퇴적암에 포함시켜서 외워줍니다.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자,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예,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변성암이에요. 변성암은 압력이 높은 압력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암석이 높은 열을 받고요. 그다음 하나 더 받아요.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을 변성암, 성질이 변했다라고 해서 변성암이라고 해요. 변성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체적인 명칭이 있어요. 광물 결정이 수직으로 압력을 받아요. 자, 그래서 눌려요. 납작해지면서 생긴 줄무늬를 염리라고 합니다. 무슨 리? 염리. 아까 퇴적암에서 나온 층리하고는 달라요. 자, 광물 결정이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눌려서 납작해져 생긴 줄무늬. 염리를 보면은 어디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양 옆에서 받았는지, 위 아래에서 받았는지 요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광물이 변해요. 그래서 결정이 커져 버립니다. 자, 이것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광물 자체가 변하거나 광물 결정이 커지는 게 변성암의 특징이에요. 자, 변성암의 종류는요. 규암, 대리암, 편암, 편마암이 있는데요. 자, 규암은 퇴적암인 사암이 변해서 된 것이고요. 역시 퇴적암인 석회암이 변하면 대리암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진흙이 쌓여서 된 쉐일이죠. 이 쉐일 퇴적암이죠. 역시 열과 압력 받으면 편암이 됩니다. 더 열과 압력 받으면 편마암까지도 바뀌어요. 자, 그리고 화강암이 열
받고 압력받으면 편마암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에 규암, 대리암, 편암, 편마암 요거는 퇴적암이 변성된 거고요. 편마암 중에서도 화강암이 변해서 된 것을 화강, 편마암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암석 생성 과정에 따라서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 퇴적물이 굳어서 된 퇴적암, 화성암, 퇴적암 등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서 된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자, 이런 암석이요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퇴적암이 땅속 깊은 곳으로 가서 마그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할 수도 있어요. 자, 이처럼 지각 변동이 일어나거나 또 하나는 풍화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풍화가 일어나면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해요. 그래서 화성암이 변성암 또는 화성암이 퇴적암, 퇴적암이 변성암 이렇게 해서 계속 돌고 도는 것을 암석의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암석의 순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광물로 들어갑니다. 자,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요. 지금까지 발견된 광물은 어이고 4,000여 개래요. 동그라미 3개 다음에 이렇게 콤마 찍어주는 거 알죠? 4,000여 개가 넘는답니다. 엄청 많죠? 자, 이런 광물 중에서도요. 암석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주된 광물을 조암 광물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조암 광물. 자, 조암 광물에 무엇이 있느냐? 석영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석이라는 거 있어요. 이 석영과 장석은 밑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색이 밝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밝은색 광물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 중에 장석이 조항광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장석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자, 그 다음에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이렇게 4가지 광물이 있는데요. 요거는 색깔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자, 얘네들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흑운모, 운모라고 하는 광물 중에 검은색은 흑운모, 흰색은 백운모 하는데 여기서는 흑운모가 주요 조암 광물이래요. 그 다음에 각섬석, 그 다음에는 이렇게 휘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감남석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석영장석, 흑운모, 각섬석, 휘석, 감남석. 여기 석영장석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밝은색, 나머지는 어두운 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석에서 특히 많이 발견되는 주된 광물, 조암 광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암석이 암석이래요. 광물이요. 다른 광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광물의 특징이라고 부릅니다. 광물의 특징. 광물의 특징은 교과서에 소개된 대로 색, 좋은 색, 굳기, 염산 반응, 자성 등이 있어요. 색은 햇빛 아래서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그 색, 요걸 말하고요. 좋은 색이라는 거는요. 초벌구의 도자기판, 도자기 흙을 가지고요.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구워요. 이걸 초벌구의 도자기판이라고 하고요. 이걸 줄여서 조음판이라고 합니다. 조음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을 조흔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색하고 좋은 색하고 동일한 것도 있지만요. 색은 노란색인데 좋은 색은 검은색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색과 좋은 색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굳기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긁어서 단단한 정도를 비교한 상대적 크기인데요.
요거는 모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광물들을 가져다가 10개를 비교했대요. 자,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 게 모스 굳기계라고 합니다. 서로 긁었을 때 굳기가 약한 것은 상처가 나고요. 굳기가 단단한 것은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굳기 비교다라는 거, 절대적이 아니라 비교해서 나타난 상대적인 크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요, 부글부글부글 거품이 나면은 그게 염산 반응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발생시키는 말고 발생하는 반응이라고 고칠게요. 자, 그 다음에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으면 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해제 및 교과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색과 좋은 색 중에요. 좋은 색 나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황철석, 황동석, 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사람들이 현명하지가 않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금하고 황동석, 황철석을 구별을 못했대요. 그래서 약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가서 이거 금이에요 라고 하면서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금이 아니었어요. 그때 현명한 사람은 얘를 도자기판을 긁어봤대요. 그래서 가루도 금처럼 노란색이면 순금이구나 판단하고요. 가루가 검은색이나 약간 녹색 비슷한 검은색이다 하면은 이거는 금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굳기를 비교하는 그림이 있죠. 방해석하고 석영이 있습니다. 자, 방해석하고 석영하고 서로 긁으면요, 방해석에는 상처가 나요. 석영은 상처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럼 누가 더 무른 광물이냐? 방해석이 더 무른 광물이고 석영이 더 단단한 광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모스가 비교한 모스 굳기기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금강석이에요. 금강석은요,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염산 반응을 일으키는 건 무엇이냐? 방해석인데요. 자, 방해석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부글부글부글 기체가 나오는데 이 기체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분 때문에 부글부글 이산화탄소가 나오느냐? 탄산, 칼슘이 들어있으면 이런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철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긴대요. 자철석의 성분이 순도가 높으면 쇠붙이를 많이 끌어당길 것이고요. 순도가 약하면 쇠붙이를 약하게 끌어당기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잘게 부셔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 아까 잠깐 언급했었어요. 풍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풍화, 바람, 풍.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럼 풍화작용이 뭐냐? 풍화작용이란요, 물, 공기, 생물 등이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고 해요. 물, 공기, 생물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암석을 잘게 부셔지게 하고요. 쪼개고요. 변하게 합니다. 이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풍화가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토양이 됩니다. 자, 토양이란 어떤 흙이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흙을 토양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토양은 어떻게 생기느냐? 생기는 과정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큰 암석, 기반암이
조금 조금씩 풍화작용을 거쳐서 모질무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겉에 있는 흙, 표토가 형성이 됩니다. 표토. 자, 그리고 쉼토가 되지요. 그래서 양분이 많이 있고 고운 흙은 쉼토, 표토는 약간 거친 흙. 그래서 기만한 모질분 표토고요. 표토에서 아래로 고운 흙들만 이렇게 내려온 게 쉼토라고 부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면요. 실제로는 표토가 제일 위에 있고요. 쉼토, 모질물, 기반함인데 표토가 쉼토보다 먼저 생긴다는 거. 이러한 사실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37쪽이고요. 교과서 1번. 직권은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만을 뜻한다. 겉부분인 지각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까지도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직권은 지구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지구 내부 구조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멘틀이다. 그쵸? 멘틀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이름이 외래어예요. 멘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측리는 변성함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아니죠. 변성함은 염리입니다. 염리. 자, 그러면 충리는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퇴적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변성암은 높은 온도에서 녹으면 마그마가 된다. 그럴 수 있죠. 높은 온도요, 높은 열 받으면 마그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석영과 방해, 석죽 더 단단한 것은 무엇이다? 석영이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안 되고 또 내용도 많고 해서 조금은 힘들고 또 지루하겠지만 선생님들보다 훨씬 자세한 설명으로 좋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니까요.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코로나19가 잦아들어서 빨리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